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화이자 백신 43만 8천 회분이 오늘 새벽 인천공항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일시적 백신 물량 부족으로 접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물량들이 속속 들어오면서 접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65세에서 69세 사이 어르신들 대상 백신 접종 사전 예약률은 첫날 21.4%를 나타냈습니다. 첫 소식 황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65세에서 69세 사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사전 예약 첫날 하루, 전체 대상자의 21%가 신청을 마쳤습니다. 70세에서 74세 사이 고령자의 사전 예약 첫날인 6일 예약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이들의 예약률은 10일 기준 40.1%로 집계됐습니다. 내일부터는 60세에서 64세, 그리고 유치원, 초등교사 등의 예약 신청이 예정돼 있습니다. 관건은 백신 물량입니다. 현재 남은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19만 5천 회분과 화이자 57만 8천 회분뿐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오늘 새벽 43만 8천 회분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왔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4일부터 경북 안동 공장에서 출하됩니다. 이로써 상반기 도입 예정인 700만 회분 중 총 287만 4천 회분이 도입이 완료되며 나머지 412만 6천 회분도 매주 차질 없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4월 중순 이후 매주 2%포인트 넘게 늘던 인구 대비 1차 접종자 비율은 수급 불균형으로 현재 주춤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백신 도입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예약 신청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면제 외에 다양한 인센티브도 검토 중입니다. 한편 노바백스가 긴급 사용 신청을 예상보다 늦은 올 3분기에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는 국내 도입 계획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교내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여름방학인 7, 8월 안에 고3 학생들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지훈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첫 확진자가 나온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4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모두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학생 확진자는 9명입니다.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학생 4명이 감염됐습니다. 이번 학기 개학 이후 교내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3,000명이 넘은 상황. 등교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10명 중 6명에 불과합니다. 방역당국은 우선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에 대해서만 여름방학인 7, 8월 안에 화이자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 16세와 17세에 대한 접종은 3분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부터 이제 50대 이하로 전 국민에 대한 예방접종이 진행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접종 대상의 확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미국처럼 백신 접종 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낮추기 위해선 식약처의 허가 변경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약사가 화이자 접종 연령을 낮춰서 식약처의 품목 허가 변경을 신청하면 이후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백신 접종 연령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등교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청소년 접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학교 내 감염이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집단 생활을 하는 위험 때문입니다. 청소년이 대부분 건강하기 때문에 또 면역 시스템이 충분히 활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면역 반응, 항체 생성이나 T세포 면역이 잘 유도됐을 것이라고. 방역당국은 한국 화이자사가 연령 허가 변경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유럽연합이 이르면 이달 중 12세에서 15세 사이 청소년들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EU 회원국들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증명서 도입을 논의 중인데요. 다음 달 초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베를린 김기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유럽의약품청 EMA는 이르면 이달 중 12살에서 15살 사이 청소년에 대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접종을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머쿡 EMA 청장은 현재 6월이 목표지만 5월 말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지난달 30일 EMA에
자사 백신 접종 대상을 12살에서 15살까지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현재 EU에서는 16살 이상을 대상으로 승인이 나 있습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현지 시간 11일 12살에서 15살 연령대에 대해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한편 올여름 관광 재개를 목표로 디지털 코로나 증명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EU는 이르면 6월 안에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간 11일 회원국들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européen. Nous espérons que les travaux du Parlement et des États membres permettront d'aboutir début juin pour que ce certificat européen harmonisé, qui repose sur le vaccin mais aussi sur les tests, EU가 준비 중인 디지털 그린 증명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 음성 판정자, 코로나19에서 회복돼 항체를 가진 EU 거주자에게 발급됩니다. 일부 회원국에선 지난 10일부터 관련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2주 일정의 시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기해수 국토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모레까지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이 문제를 놓고 어제 협상을 벌였지만 대치만 이어갔습니다. 송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기, 해수,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 청와대에 요청안이 어제 오후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한 시한은 모레까지. 공을 넘겨받은 국회가 논의할 시간을 더 벌게 된 셈입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3명 전원에 대해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건 3명 다 임명을 철회할 의사가 현재로선 없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여야의 협상은 종일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가 어제 오전과 오후 잇따라 만남을 갖긴 했지만 총리 인준부터 풀자는 여당, 장관 후보자와 연계하겠다는 야당, 접점은 없었습니다. 총리 자리를 하루라도 비워놓을 수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다른 장관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연계하지 마시고. 총리뿐만 아니라 인사안 전체가 한꺼번에 국회에 넘어와 있어서 국회가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당 단독 처리도 가능하니 결국 여당 입장이 중요해진 셈인데 당내 기류는 다소 복잡합니다. 이틀 전 의원총회에서는 낙마 의견이 크게 제기되지 않았던 데 비해 어제는 중진 의원이 과기, 해수 두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지도부 결단을 주문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오는 14일이 지나면 문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 정권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인사는 32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치 기준 신규 확진자는 6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220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혜빈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3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은 613명, 해외 발생은 22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20명, 경기 184명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울산 31명, 강원 16명 등의 확진자도 나왔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확진자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인데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4주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비중이 35%나 되는 것을 감안하면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강원도 외국인 근로자 집단 감염에 이어 제주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권역별 집단 감염 지속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집단 감염이 대부분 밀집, 밀폐, 밀접 공간에서 발생하는 만큼 해당 공간에 대한 특별 방역 수칙 준수, 방역 점검, 선제 검사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일일 확진자 수가 500명 이하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영업 제한 조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에 대한 탄력적 조정 문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오는 7월에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 경북, 전남 일부 지역에서 이 개편안을 시범 적용 중에 있으며 이 성과를 토대로 최종안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양혜빈입니다.
두 살 아이를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30대 양아버지가 구속됐습니다. 양아버지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답했습니다. 보도에 김영덕 기자입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을 나오는 30대 양아버지 A씨. 자신의 학대로 의식불명에 빠진 2살 B양에 대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뒤늦은 사과를 했습니다. 학대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겁니까? 아이한테 안 미안합니까? 아이한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아내도 학대 가담했으니까? 아닙니다. 아동학대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 화성의 주거지에서 3차례에 걸쳐 주먹과 구두주걱 등으로 B양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8일 병원에 실려간 B양은 뇌출혈 등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양 뒤 사후 관리 과정에서의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8월 A양 입양 뒤 관리를 맡은 기관은 입양기관과 지자체 모두 4번의 관련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직접 방문 조사는 지난해 10월과 올 초 등 2번에 불과했고 그나마 학대 징후를 포착하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지자체 측은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연령이 되는 아이들은 다 가서 확인해보라는 지시가 내려왔었다며 시에서는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읍면동 단위에서 대면 조사를 했고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학대를 더 저질렀는지 학대 등을 방임한 혐의로 입건된 양어머니도 직접 가담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덕입니다.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둔 채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성 씨는 지난해 7월 9살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동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교 대립에 정착촌을 둘러싼 갈등까지 겹치면서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양측 주민 30여 명이 숨졌습니다. 박석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틀째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약 500발이 발사됐는데 대부분은 이스라엘 방어체계인 아이언돔으로 격추됐지만 일부는 요격을 뚫고 이스라엘 민간인 거주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A few minutes ago, when the red alert here in the city of Ashkelon, a rocket landed right next to the residential area here. A number of people have been injured. 이 공격으로 이스라엘 주민 가운데 3명이 숨졌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에 대응한 이스라엘의 공습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투기와 무인기 등을 동원해 수백 차례 하마스 관련 시설 등을 공습했는데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 주민 28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10명은 어린이입니다. ايش ذنبهم الاطفال بنات 7 سنين و8 سنين و9 سنين بنات استشهدوا ايش ذنبهن قاعدين على باب البيت بنستنى لدين يأذن. 특히 가자 지구에 13층짜리 주거용 건물이 공습에 무너졌는데 주민들이 이미 대피한 상태였는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충돌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정착촌을 확장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격화됐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시위가 계속되자 이스라엘 경찰이 이슬람 성지인 알-아크사 모스크에서 진압작전을 벌였고 하마스가 이에 반발해 로켓 공격을 하자 이스라엘은 공습으로 대응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양측의 자제를 촉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예비군 동원령까지 내렸고 하마스도 저항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타인의 폭행 장면을 동의 없이 찍어도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정모 씨가 조모 씨 등 3명에게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2018년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이웃 조모 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해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이 과정에서 조 씨가 자신의 폭행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했고 같은 해 자신이 아파트 관리비 비판 현수막을 게시하는 모습도 조 씨 등 3명이 무단 촬영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세에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홀로 매수에 나서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6.19포인트 내린 3,183.24에 코스닥은 5.95포인트 내린 972.6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다우지수가 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하는 등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에도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는 카카오게임즈가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고 SK텔레콤이 2분기 실적 호조 전망에도 불구하고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화이자 백신 위탁 생산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시했지만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SK바이오팜이 1분기 흑자 전환 소식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2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남성이 퇴역한 철도 차량을 활용하기 위해 600km나 떨어진 집으로 옮겨 화제를 모았습니다. 6년 전 퇴역한 침대 열차 블루트레인. 열렬한 철도 팬인 기시 씨는 어린 시절부터 달리는 호텔이라 불리던 이 블루트레인을 동경해왔습니다. 이 차량이 퇴역한 뒤 방치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차량을 양도받아 숙박시설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송비는 클라우드 펀드로 모았더니 철도 팬들로부터 순식간에 1억 7천만 원이 넘는 성원이 답지했습니다. 문제는 이 차량을 가고시마에서 가가와까지 620km나 옮겨야 하는 건데요. 차량을 오이타에 항구로 옮겨 배에 싣는 것이 첫 번째 난관이었습니다. 블루트레인은 높이가 4.2m여서 시간이 걸리면 해수면 높이가 바뀌어 차량이 배 천장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지나야 하는 것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차량은 길이가 21m, 폭이 3m인데 도로폭은 3.5m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산길 통과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결국 가고시마를 출발한 블루트레인은 우여곡절 끝에 나흘 만에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중국이 2008년 선보인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자전거가 민영화된 공유자전거에 밀려 퇴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베이징시의 한 도로, 정부 주도의 공공자전거 보관함이 텅 비어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민영 공유자전거가 가지런히 세워져 있습니다. 시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공공자전거를 없애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시민들의 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2008년 항저우시를 시작으로 정부 주도 공공자전거를 운행했습니다. 2012년은 공공자전거 전성시대로 중국 절반이 넘는 도시에서 공공자전거를 운행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민영화된 공유자전거의 등장으로 공공자전거는 쇠퇴일로를 맞았습니다. 공공자전거의 전면적인 퇴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의 한 도시에서는 도심 운하의 수위도 조절하면서 물고기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른바 물고기 초인종이 개발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중세의 운하가 시내를 유유히 흐르고 있는 이곳은 아름다운 운하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운하의 수위 조절을 위해 수문을 닫아놓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그럴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물고기들의 통행입니다. 수문을 닫았을 때 물고기들이 갇혀 이동하지 못하자 시 당국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물 아래 수문에 수중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민들이 휴대전화 앱으로 이 카메라를 볼 수 있도록 한 건데요. 화면에 물고기가 보이면 물고기 초인종이라는 디지털 벨을 누르고 담당자가 상황을 판단해 수문을 잠시 열어 물고기가 수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Ich habe das erst für einen Aprilscherz gehalten, weil die Fischklingel in der letzten Märzwoche online ging, aber es scheint wirklich ernst zu sein. 이 시스템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시민들이 무려 150만 번 이상 클릭하고 5만 번 넘게 벨을 울릴 정도로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의 유럽 지중해 문명 박물관. 이곳에서 세계적인 현대 미술가 제프 쿤스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7개월간 문을 닫았던 박물관의 재개장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인데요. 작가 제프 쿤스는 미국의 네오팝 아트의 거장이며 작품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가로 유명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대표작인 거대 풍선개를 비롯한 조각상 등 300여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만화 등 대중문화 캐릭터와 일상생활 속에서 선택한 대상물 등을 거대한 크기로 확대한 그의 일련의 작품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jamais été vu, en particulier ce gros oiseau qui n'a jamais été montré en Europe, qu'on voit pour la première fois. 하지만 지중해 지역 미술가 단체들은 유럽 지중해 문명 박물관에 고가의 미술품을 파는 작가의 전시회가 열린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해킹으로 미국 최대 송유관이 멈춰서면서 미 남동부 일부 지역에선 휘발유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국제 원자재 값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더 커지게 됐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주유소 인근 도로와 주차장에 자동차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회사가 해킹을 당하면서 남동부 지역에 송유관 가동이 차질을 빚자 미리 휘발유를 채워놓으려는 차들이 주유소로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일부 주유소들은 이미 재고가 바닥이 났습니다. My gas tank is basically empty and all the gas pumps has out of service. 당장 휘발유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미국 평균 휘발유값은 1갤런에 2.985달러로 지난 2014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We expect that gas station owners are and should act responsibly. We will have no tolerance for price gouging. Federal and state officials will be investigating those actions. 주말부턴 송유관 가동이 차츰 정상화될 거란 전망이지만 국제 유가가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소폭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철강과 구리, 옥수수 등 국제 원자재 곡물값이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오르고 있는 중이어서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 우려는 더 커지게 됐습니다. 때문에 인플레로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조기 긴축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강해지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모두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도 2% 안팎씩 급락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의 수도 카잔의 한 학교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9명이 숨졌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진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러시아 중부 타타르스탄 공화국의 수도 카잔의 한 학교에서 현지 시간 어제 오전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이 사건으로 학생 7명과 교사와 교직원 2명 등 최소 9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8명은 중태입니다. 총성이 울리자 학생들은 교사의 지시로 교실 문을 잠그고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으며 일부 학생들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리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은 이 학교를 졸업한 19세의 남성 일라스 갈야비예프로 일단은 단독 범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Официально на нем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оружие. Других пособников пока не определили. 현지 언론은 그가 지난달에 총기 소지 허가를 받았으며 범행 전에 범행 계획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체포 후 경찰 조사에선 모두를 증오한다고 진술했고 2-3개월 전부터 스스로를 신으로 느끼기 시작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남부 휴양도시 소치에 머물던 푸틴 대통령은 급히 모스크바로 돌아와 민간의 소지를 허가하는 총기 종류에 대한 법령을 재정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지난 3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인 4명을 포함해 아시아계 여성 6명 등 8명이 총격에 희생이 됐는데요. 이 사건의 총격범이 기소가 됐는데 검찰은 증오범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대배심이 74살 박순정 씨 등
한인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총격범 22살 에런 롱을 기소했습니다. 4건의 살인과 총기 소지, 무기를 이용한 공격과 국내 테러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에런 롱은 지난 3월 16일 조지아주 애틀란타 일대 3곳의 마사지 업소 등을 돌며 총격을 가해 한인 4명을 포함한 아시아계 6명, 백인 등 모두 8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풀턴 카운티 소재 2곳에서 한인 여성 4명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풀턴 카운티 이외 체로키 카운티 등 다른 지역에서의 총격 살해 혐의에 대해선 사법기관 관할구역이 달라 별도의 기소와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파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지방검사는 증오범죄로 기소할 의사가 있다는 통지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통과된 조지아주의 증오범죄 관련법은 독립적으로 증오범죄만을 다루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인이나 무기공격, 테러 등과 관련한 유죄 판결이 나면 이후 배심원이 증오범죄 여부를 결정해 추가로 형을 치르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에런 롱은 살인과 총기 소지, 국내 테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된 뒤에 추가적으로 증오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오범죄 혐의가 추가될 경우 에런 롱은 최고 사형을 구형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오늘 서쪽 지방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7도, 부여가 28도, 광주는 2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하지만 동쪽은 동해가 17도, 울진이 18도에 머물러 서늘하겠습니다. 이렇게 서거 동저의 기온이 나타나는 건 동풍이 불기 때문입니다. 이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데워져 서쪽 지방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서쪽은 더 더워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내일과 모레는 29도, 대전은 내일 30도, 모레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지만 제주도는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은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남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토요일 오전에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일요일까지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